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전시 관람이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소성박물관이 준비한 온라인 전시 해설, 내 손 안의 박물관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할 나도 큐레이터 8기, 항상 즐기는 김규리입니다. 이제는 한 주만을 앞둔 호주 메시 가족의 한국 소풍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 영상들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주 메시 가족의 한국 소풍 이야기 2, 그들의 사진과 기록 중 매견 씨와 매부인이 일제강점기 한국의 나환자와 그들의 아이를 위해 헌신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부부의 두 딸, 매란, 매영의 한국 입국과 병원 건립 과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소풍, 함께 떠나볼까요? 매자매가 의료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것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는 고충과 한계를 보고 자란 매애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의학적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좌절감과 마주쳤다. 내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좌절감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라는 기록을 남기며 뜻을 바로 잡았습니다. 매자매는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인이 부족하게 되자 매자매의 한국 입국이 허락됩니다. 그리하여 호주에서 출발한 매자매는 홍콩을 거치고 일본을 지나 힘들게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려 99일이 걸려서야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매자매가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찍은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앞 시간에 보았던 부산 좌천동에 있는 매자매가 살았던 집의 모습인데요. 매자매가 1952년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집이 피난민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며 매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매자매는 곧바로 구급 가방을 가지고 남자를 따라 익숙한 길을 지나 욕실 문을 열고 나서야 이곳이 자신들이 태어나 자란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자매는 산모의 응급처치를 도운 후 산모에게 자신들도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매자매는 한국에 비밀리에 입국하였지만 한국에서의 어릴 적 친구들이 마중을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은 21년 만에 부산에 돌아온 매자매를 반겨주었던 친구들의 모습인데요. 익숙한 인물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동그라미 속 이분은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 출신인 김칠봉의 부인 정시안입니다. 당시 정시안은 매견 씨가 설립한 일신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속 이 인물은 매자매의 집 옆 호주 선교사 숙소에서 자란 어릴 적 친구 박보기와 그 옆으로 보이는 민신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자매가 부산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었던 이 친구들은 호주로 귀국할 때에도 함께 하였다고 하는데요. 매자매가 한국을 떠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특별전의 메인 사진인 재회라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 출신인 변종택과 김칠봉 외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의 뒷면에는 Reunion Party for Friends and Family on Set 27 May 52 번역하자면 52년 5월 27일
친구와 가족을 위한 재회 파티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세 번째 시간에 보았던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 출신들과 매부부의 인연이 자식인 매자매와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포스터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매자매가 한국에 와서 가장 처음 한 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남편 모두 전쟁에 참전하러 나갔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을 상대로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병원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 유치원 건물을 2년 동안 임시로 빌려 운영하기로 하고 일신부인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처음 병원을 개원했을 때는 사진에는 빠진 청소부 겸 요리사였던 인물을 포함해 총 5명의 직원이 다였습니다. 당시 부인병원의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단체 사진도 찍고 환영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 유치원 건물을 빌렸고 침대와 의료기구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 미팔군 부대에서 쓰다 버려진 침대 등을 가지고 와서 임시적으로 병원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자매는 뛰어난 의료기술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찾아온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메에라는 환자들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환자를 반드시 치료한다는 것은 병원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중요한 원칙이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한 누구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자매가 돈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진료를 잘 본다는 소문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신부인병원으로 몰렸습니다. 매자매는 후에 결핵이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 임시병동을 짓게 됩니다. 이때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 출신인 김칠봉이 건축사로 성장해 병동 건설 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병원이 점점 입소문을 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사진처럼 침대와 침대 사이에 간이침대를 놓기도 하고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옆으로 보이는 뚜껑에 그물망이 달린 나무 상자를 놓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기 침대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이 아기 침대는 메에란이 고안하여 만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해에 1000명이 넘는 아기들이 태어났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던 일신부인병원은 점점 확장되어 1년이 지나 이만큼이나 직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자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병원을 운영했던 것이 아닌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1954년 매자매는 주한미군, 호주 선교부, 유엔 한국재건 등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신축병원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했던 일신부인병원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 출신의 김칠봉이 병원 신축도 담당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병원 개원식에서 메에란이 건축을 담당해준 김칠봉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통해 당시에 완공되었던 일신부인병원의 전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1970년대 일신부인병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늘날 부산 좌천동에 현존하는 병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자매의 한국 입국과 병원 건립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매자매의 아낌없이 베푸는 헌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며 현재와 같은 힘든 시기에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아쉽지만 내 손 안의 박물관 마지막 소풍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쌍둥이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마지막 소풍도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내 손 안의 박물관 4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한 나도 큐레이터 8기, 항상 즐기는 김규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소풍에서 만나요.